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요.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은 줄다리기에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을 했는데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힘도 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한 명씩이 참여하면 자신이 가진 100%의 힘을 발휘하지만 두 명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93%만 사용을 했고 세 명이 참여하면 85%, 네 명일 때는 고작 49%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의 끝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링겔만 효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극복할 수가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심리학적 발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4년 3월 14일 뉴욕의 퀸스 지역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렌스 레이터가 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링겔만 효과가 밝히고 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월 14일 춥고 축축한 새벽이었다.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자기가 지배인으로 일하던 술집에서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28살인 그녀가 혼자 사는 자신의 아파트 옆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 나왔을 때가 새벽 3시였다. 그때 그녀는 덩치가 큰 한 남자를 보았다. 빨리 방향을 틀어 도로 구석에 있는 경찰 호출 상자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 윈스턴 모즐리라는 그 남자가 휘두른 칼에 등이 찔렸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이 남자가 칼로 나를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에 동네 사람들 집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범인은 물론 도망쳤고요.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 어느 집 현관문 앞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불빛은 꺼지기 시작을 했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자동차로 달아나던 범인은 거리가 조용해지고 창문이 다시 어두워진 것을 보고 다시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여성은 다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아파트에 다시 불이 켜졌지만 이내 꺼졌습니다. 범인은 잠시 자리를 떠났지만 불이 꺼지자 다시 와서 범행을 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새벽 3시 15분에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성이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 때문에 중간중간 범행이 끊겼지만요. 이 사건을 창문을 통해 목격한 사람은 무려 38명이었고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목숨을 잃은 후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온 나라가 도덕성 문제로 들썩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였는데도
왜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나섰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이 실험 결과는요, 책임감 분산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두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심장마비일까? 넘어진 걸까? 아니면 술에 취한 걸까? 혹시 그가 도움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 만약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가 소리치는 바람에 내가 망신당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책을 쓴 저자는 이 연구에 덧붙여서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 않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구경꾼들의 존재 때문이다. 하지만 도움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제노비스 신드롬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관자일 뿐이라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링겔만 효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면 도대체 이것을 극복할 지혜는 없는 걸까요?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 선빈의 딸이든 아버지의 치수에 맞게 잘라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유해인 선생이 쓰신 왜 아무도 성냥팔이 소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책에는요, 링겔만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난한 선빈의 세 딸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선비의 옷이 짧아지긴 했지만 세 딸의 태도에서 첫 번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주인의식이 그것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으로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여기고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시너지 효과는 링겔만 효과의 반대인 셈이죠. 이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일이야 라고 생각을 바꿀 때만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치로는요, 집단 속에서 개개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비가 첫째야, 너는 바느질을 잘하니까 아빠 옷 한 뼘만 줄여다오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옷이 짧아질 리가 없었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특정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는 시너지 효과와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당부를 할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그 지혜가 링겔만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최원영의 책갈피 121번째 시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